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야기 드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처럼 행동하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발동되는 거니까 그런 거 갖고 놀라질 필요는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느끼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 3년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했던 내용들, 그런 모양들의 지금 차트 모습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양일 때 제가 주로 강조드린 게 뭡니까? 턴어라운드 1번 시그널과 2번 시그널, 그리고 턴어라운드는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고요. 2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은 것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복기를 또 해볼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턴어라운드 1번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분들 좋아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말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번 시그널 나타난 적도 있었고요. 그 전년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은 것들은 상당히 좋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그 시그널들이 들어올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들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또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가 비록 높은 주가에 매수를 하긴 했어도 그 시그널이 들어올 때 또 잘 또 우리가 출구 전략을 구사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출구 전략을 구사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턴어라운드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날 때 출구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나 하늘 보고 있는 사람과 우리처럼 현금 보유량이 35% 이상 되고 있는 그런 채널하고는요, 게임의 법칙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균 비중이 35%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동시에 모든 걸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 노래에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퀴즈 온 더 블럭이었나? 라고 전 기억이 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들통이 나긴 하죠. 어쨌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래도 나온 것처럼 한 번에 갈 수는 없다라는 것들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세가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금감원 쪽에서 이런 것들 아니에요. 레버리지 펀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 또 관리 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겠죠. 뭐 대부분 뭐 증거금 인상을 한 것들이 당연히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증거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기본이 5천이에요. 5천이 될지 1억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원래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5천으로 할 것 같진 않아요. 평균이 5천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땐 1억과 5천의 중간인 7,500 뭐 이런 야리무리한 기종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그 이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매도를 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레버리지 펀드 부분에서 장이 안 좋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출시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데 그런 정책을 갖다가 뒷단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그것을 과연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민간 기업에서 진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금감원이 규제를 때린다, 그럼 뭘 때릴까요? 임원들 글쎄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최소한의 경고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적어도 그죠?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이런 규제, 그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금감원에서도 담당자분께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을까? 저는 이해해요.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공무원은 백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창의력 발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뭐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그래서 정부가 나설 건 나서고 안 나설 건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제 뭐 SK 하이닉스의 ADR 부분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그런 것만이 궁극적인 이유라 뭐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거래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LB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어제 SK 스퀘어에 대해서도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 7월 16일까지 왔는데 6번 수익을 밖에 못 낸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이 정도가 어디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매도 사이드가 서큐 브레이크가 걸리는 장세에서 계속해서 배팅을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1시 2분 그 메시지 드리고 나서 딱 어디까지 갔어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88,400원이 제가 타겟팅하는 주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그 이후에 살짝 올라갔다가 그 후로 쭉 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게 치고 갈 거예요. 이제는 TLB 버렸으니까 뭘로 하겠어요? 사실은요, 저는 최근에 세 종목 정도를 거래했어요. 대덕전자, 그리고 심태, 그리고 제가 뭐 했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스페타시스였나요? 뭐 이렇게 동시에 거래를 다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새는, 취임새는 여러분들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스페타시스 가지고 한 대여섯 번 거래를 해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짧게 치고 빠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강하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을 땐, 그리고 또 하락장일 때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상승장일 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최대한 어떻습니까? 네, 아주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온다 생각하면 뒤도 보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은 냉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둘씩 우리가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난 것들은 재투자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또 3분기 진행되고 있는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지금 계속 또 킵하고 있고, 2분기 때 수익 난 것 같은 지금 3분기 지나고 나서, 우리가 명절 지나고 나서 또 4분기에 또 우리가 피날레를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를 위해서 또 현금을 또 축축해놨다. 그때도 잘 주가가 리바운딩이 들어온다. 그러면 강제로다가 돌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제로다가 할 때는 평단을 낮춰서라도 우리는 출구 전략을 잘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대부분 해결해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지금 순환하고 있는 종목들이 20%밖에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장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어때요? 30에서 40% 정도 흐름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다? 이게 보통 제너럴한 일반장, 상승장일 때 한 60% 정도가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상. 그런 점들을 여러분 인지하면 가야 돼. 지금 속도가 좀 떨어질 때, 우리가 전반기 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속도 떨어진 거는 그러려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쪼록 여러분들 하나씩 수익은 나갈 때 그 현금들을 잘 챙겨 두십시오. 그래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되면 롤링이 될 때 복리 수익도 발생이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낮은 구간에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수익이 발생이 되고 복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을 드려서 뭐 종목은 크게 이야기 드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지지선은 제가 이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상당히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3일 전에 우리가 저점 그리고 반등 쳤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갖다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주말에 나오는 미국발 뉴스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기본 마운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운틴 구간 이 마운틴일까 아니면 이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으로 올 가능, 이쪽으로 오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스트롱 바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121 선에서 수렴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추세 상승을 가는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들어온 조정은 뭡니까? 6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22 이동 평균선을 하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가격 조정을 좀 준다. 그렇다면 122 이동평균선을 살짝 눌러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까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은 정상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주 안 좋은 거, 마운틴을 다 훼손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좀 우리 달리 봐야 돼요. 그때는 빨리 어떻게 돼요? 쇼 커버링 생각하고 이거는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까지 오는 거 하고요. 121 이평하고는 질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1 이동평선에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고점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구간 사이에서 적당한 구간을 챙겨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비중 확대해서 평단 낮출 준비를 하고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가가요.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만 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거기를 잘 보고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 이 정도 했으면 월요일 날은 매수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보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중의 CS는 제가 비중 확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ESS 관련된 거. 실적이 일단 발표할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얘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건 얘가 좀 그죠? 전방은 아니니까 나중에 후발로도 따라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펙이 꽤 넓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몰캡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현금 관리 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D 현대마린 엔진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 빠지잖아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만큼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모양새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리노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대부분 이런 모양일 텐데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뉴스나 모멘텀이 들어와야지 좀 쏠림이 들어오는 형국가 아니에요. 왜? 전형적인 지금 조정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추세적으로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연속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투자 심리는 쉽게 극복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별도 물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과감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금 비중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물려버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오는 실적, 또 중국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 또 엔진에 대한 수출 내용들로 생각을 해봤을 땐 지금 이유 없이 하락한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실적만큼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실적이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방송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성장주니까. 성장주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타임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유리기판주를 가지고 있으면 연말까지 가져가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 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고, 이건 성장주 내용이고요. 이 엔진이나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이야기 하는 것들은 실적을 봐줄 때는 분명히 와요. 중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게 실적이 좋고, 어떤 게 실적이, 나중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장이 들어올 경우는 밸류에이션 평가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가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구간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조정장에서는 후행성으로 들어오는 경우 많고요. 주장이 상승장일 때 선행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충분해요. 이 라인이면.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아직은 손 안 대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전략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움직이는 폭이 어떻게 둔화되죠? 이거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둔화되다가 양봉 하나 치고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보통 10%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만약 BEP 도달되잖아요.
그럼 다시 비중 40%에서 다시 20%로 낮추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이거 20% 덜어내서 뭘로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다시 또 평단 낮추는데 에너지 써야 돼요. 우리도 아니 주가가 하락하는데 우리도 계속 그 평단 따라가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야지 나중에 리바운드 칠 때 빨리 수익 낼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겠지. 그리고 막 급등해서 막 떨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 쓰기 전에 빠져버린 거. 이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좀 개념이 좀 다르다. 그리고 급락한 건 리바운딩도 강하게 올라온다. 저는 알테오전이 곧 좋은 소식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거 나온 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도 생각하면 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거꾸로. 덕분에 우리가 낮은 평단가를 손쉽게 큰 에너지 쓰지 않고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원래 목표하던 그 방송에서 이야기한 32만 5천 원 맞추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왜 쫄아야 됩니까? 원래 계획 속에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고 저 자리 오게 되면 뭐합니까? 바로 예 우리가 비중만 컨트롤 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승부를 내야죠. 폰테코리아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눌려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유에 어쨌든 어느 무슨 이유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정석 플레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21위평 만드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3일이나 4일인데 제가 볼 땐 다음 주 중에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 원 수준하면 우리 4만 5천 원짜리까지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서 우리 빨리 이거 현금 만들어야 돼. 이거 수익 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익을 내봤자 뭐 조금 내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번 리바운딩 들어올 때 상승 여력은 제가 볼 때 15%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자, 45,000원 잡으면 우리가 한 5에서 7, 8% 정도까지 수익성은 우리가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좀 과감히 할까 아닐까 현금 여력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종목 갖고 우리가 더블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기본 20%니까 40%로 올리고 평단을 한 5,000원 정도 다운시키는 그런 스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 는 양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자체가 지금 대부분 그래요. 뭐 LS 일렉이든 뭐 LS 뭐 어쨌든 개통 다 마찬가지고 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변압기 쪽 관련된 거 오늘 다 양봉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LS 일렉이든 LS 전사이든 뭐 LS 에코든 다 좋다고 리포트 다 나오고 있으면 중국엔 이렇게 맨 상단에 있는 LS가 뭐 그렇게 할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최근에 또 급락을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자리 잡으면 바로 또 치고 올라오는 것도 파괴적이다. 보통 치고 올라올 땐 10%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좀 해주시고 여기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양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단 낮춰서 비중 10%니까 우리가 20%로만 올려도 크게 무리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35만 원에서 뭐 예를 들면 6만 원 온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4만 5천 원 낮추게 되면 한 30만 원 선 초반대 이렇게 여기 이 라인에 근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별로 뭐 제가 볼 땐 고민할 거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땐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좀 더 에너지 쓰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뭡니까? 이 중앙값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간에 들어오는데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뭐하는 그동안 LS에 관련된 쳐줬던 거 밸류 다 뻥이란 소리잖아. 그럼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북미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뭐였어요? 이거 한대, 저거 한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일단 보여줬다. 그러나 고점에서 항상 제가 뭐 한다? 20% 정도 빼고 얘기하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1, 2분기에 최고점 찍었던 거에 고점에서 20%는 항상 어떻게 해요? 물론 해석이 안 될 때 기술적으로는 그러는 거고 해석이 되면 뭐 더 날려버릴 수 있겠죠. 젠스랑님 왔다 가시는 거 그거 빼고 그건 다 뻥이고 그거 빼고 실질적인 데이터로 움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젠스랑 갖고 뭐 이런 뉴스 때문에 확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정신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밸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계산 안 한 대로 놀라고 하고 우리는 계산대로 하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제가
DSE하고 리노공업하고 뭐 동진세미켄, 뭐 술브레인,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샀다고 하면 그죠? 아주 고점만 아니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충분히 평단 낮출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라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요 라인에 그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찌르고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찌르고 들어온 다음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법이 없어요. 워낙 낙폭이 강하잖아요. 쓸데없이 막 날려버려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예, 막 던지고 이런 종목 갖고 이렇게 해주면 좀 곤란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TSA보다 리노공업이 못합니까? 근데 왜 TSA는 오르고 얘는 그래? 전공정이라서 TSA는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해석들이 어딨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를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HD건설기계 최근에 보면 거의 한 달 동안 자기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거면 벌써 무너졌겠죠. 보통 보면 이렇게 계속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눌러줘야 되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오늘 매크로도 개판이잖아. 근데도 자리 잡고 있어. 야, 이거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가이던스 이야기 드렸잖아요. 실적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있어. 아, 이건 뭔가 있어. 그리고 지지선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요.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4시쯤에 대해서 비중 확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8월 달에요. 미국 대형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SMR 관련된 거 뭐 MOU 체결하고 있다 이거 필요 없고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야? 계약이에요, 계약. 뉴스에다 자꾸 뭐 MOU 체결한 거 내보내지 말고 컨트랙트 이런 거 앞으로 기대된다. 차라리 이게 나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나타날 때 그때쯤 돼서 잡히면 그때 손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끔은 또 주말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견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어쨌든 충분히 조정 들어올 구간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는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동평선 크로스 한번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일단 자리 잡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매출도 좋고요. 그래서 이나노 관련된 부분 또 테슬라 관련된 거 그죠? 그 우리가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칩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삼성전자가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또 TPU 관련된 내용들도 좀 있고요.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들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움직인 최근에 보면 어쨌든 적당히 움직이긴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분기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실적 가이던스도 4분기예요. 그리고 보통 CES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쯤 돼서 상당히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여기는 왜 올라갔을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 분명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실증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때 분명히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멍하니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선 써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월이나 1월 달까지 여러분 지금 자금 투자해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비중 더블업만 늘려주세요. 비중 40% 이렇게 가실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략 보면 여러분 갭 차이가 얼마 2만 원 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 원 정도 평단 낮으면 4만 원짜리면 그냥 12월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는 자리는 지금 무리하게 힘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이 정도 자리 왔을 때 그때 좀 우리가 진행을 좀 해보자라는 것들이고 현재 변동폭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일단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변동성 구간이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잡는 그 구간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깔리고 있다가 위로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쯤 AD 테크놀로지도 같이 평단 조절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해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때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엑시트 할 수 있는 최대 장기간 기간을 체크를 하는 것들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 우리가 답을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 연속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1월 달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뭐 더 안 되면 또 길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호적 환경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으로 한 걸 갖다가 손절을 안 친 건 제가 좀 미스테이크인데 그날 워낙 많이 빠져버렸어, 이날. 이렇게. 좀 몹시 앵그리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먼저 박살난 거죠. 리바운딩 1도 없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시간을 두고 가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시간 있으신 분은 지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죠? 들고 있는 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처럼 어떻게 9월달 추석 이후에 손을 대는 것이 가장 기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만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